딩동 댕동. 지금 시작한 주식 초딩을 위한 딩 주식 초등학교 댕. 6교시를 시작합니다. 교장 선생님? 네. 아니, 교장 선생님. 아니 그렇지. 노래를 불러주고 계실래? 하림에. 와 무서워. 오늘 소절았네. 아니 하라고 해놓고. 학생. 네. 야, 바로 오늘 넘어가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빨리 피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학생. 네. 자 오늘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궁금한 게 제가 뉴스를 보다가 선물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 선물 받고 옵션까지 제가 같이. 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물을 알려면 옵션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선물 옵션이라고 하지. 자, 선물 거래는 미래에 정해진 일정 시점에 주식을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옵션 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기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현재 시점에 매매하는 계약. 근데 사실 이건 비밀인데 네.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선물의 전설적인 분.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오. 선물의 대가집니다. 저는 사실 선물 거래는 거의 그냥 개념만 알 뿐이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물과 옵션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건 현물 거래를 말을 그렇지. 하죠. 선물 거래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좀 비유를 하면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가령 네. 그 농사를 짓는 농부야. 네, 농부요. 네. 농부고. 저 방 PD가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야. 아 예. 네. 자 이렇게 보자고. 네. 그랬을 때 나는 식당 주인한테 쌀을 공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이제 쌀을 밥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저 납품을 한단 말이야. 원활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원활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농부와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하는 거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네. 이게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이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선물 거래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무슨 홍수가 났어. 농지가 다 잠겼어. 네. 그러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 쌀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비용이라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선물을 매수했다. 3개월이 있는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안정적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거.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령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샀단 말이야. 그럼 3개월 있다 나는 쌀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쌀을 못 주면 어떻게 돼? 돈으로라도 줘야 될 거야. 오른 만큼의 돈으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지. 이를테면 쌀을 못 받았을 경우. 네. 왜냐하면 홍수가 나서 그렇죠, 예. 아예 납품을 못 한다 그러면 이 쌀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뛸 테니까. 그렇죠. 그럼 난 그때 매수를 했으니까 돈을 그 쌀을 주던가 그 쌀값 그 당시 현재 쌀값에 상응하는 돈을 주던가. 그러면 안정적으로 식당 주인은 그 쌀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럼 저는 돈을 언제 주나요? 계약할 때 주나요? 아니면 3개월 후에 주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 무슨 소리냐면 중간에 사고 팔 수도 있고 사고 팔게 되면 그때 정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청산할 때 돈을 그렇지, 받는 거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죽어도 청산 안 할래. 그렇게 되면 한정없이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해놓은 게 만기일이야. 선물 만기일. 그 만기일은 몇 달에 한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리고 옵션 같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일단 선물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보증금이 필요하지. 얼마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한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네. 뭐 주가지수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요 부분이 좀 헷갈린데 네. 1,500만 계좌 네. 입장에서 봤을 땐 1,500만 네. 원이 있어야 이제 그 뭐랄까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년 그 이수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야 교육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1년 있다가 네. 그 계좌를 그러니까 이수를 하고 네. 1년 있다가 실질적인 그 거래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물 옵션
쪽의 거래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현물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그래야지만 증거금. 개설을 해주는 거고 거래를 하려면. 그리고 이 증거금이 있는 이유는 실질적인 거래를 할 때 계약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증거금으로 묶어놓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증거금 이상의 움직임이 보이면 청산이 들어가지. 그게 마진콜이야.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선물 거래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선물 거래는 어떤 거를 거래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걸로는 들었는데. 그 종합지수 주가지수 선물인데 네. 이제 뭐 상품 선물은 수없이 많지. 뭐 대두, 뭐 무슨 하다못해 베이컨도 있고.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원래 거기서 시작한 거야. 원래 그 상품에서 시작한 거야. 상품 네. 선물에서 시작. 원유. 그리고 요즘엔 뭐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뭐 서로 손해 없이 그냥 사고 팔고 그렇지, 하는 끝나는 거지. 그러면 결국 가격 차이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 파는 사람은 그 3개월 후에 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타났으니까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뭐 내가 원하는 가격이 맞다면 그렇지. 미리 잡아놓을 수 있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주가가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미리 지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팔게. 네. 가격의 흐름이 상관없이. 네. 또 사는 사람은 지금 가격이면 적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진 확보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원재료비가 마진을 죽이든지 아니면 늘리면 좋겠지만 줄이는 위험이 있잖아.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해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전한다는 뜻인데, 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 거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물은 거래라는 측면에서 물건을 이제 먼저 어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옵션은 뭐죠? 옵션은 이게 이제 선물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네. 그 현물은, 그러니까 증거금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돈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현물만큼의. 네. 근데 옵션이라는 건 권리야,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보험의 성격이 강해. 권리증에 돈이 수수료가 붙은 건가요? 그렇지. 수수료가 붙은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옵션이라는 거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네. 그러니까 요 옵션 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무슨 소리냐면,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 자체로는 권리 그 프리미엄이 싸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야. 해지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 이를테면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10,000원보다 밑으로 떨어진 내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책임이 없어. 자, 선물은 내가 계약을 한 거를 무조건 어떻게든 이행을 해야 이행을 되는데 해야 돼. 옵션은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그러면 옵션의 리스크는 뭐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프리미엄, 매수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보험, 우리가 그 보험도 보면 보장성 보험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잖아. 그럼 네. 보장성 보험은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야.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예를 들어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져. 그러면 나 안 할래. 거래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이러면은 내가 처음에 준 네. 복권료. 그거를 권리를 포기하는 샀을 거지. 때 들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네. 그렇지. 그럼 내가 만약에 그것만 포기하면 끝이야. 그 권리를 샀을 때 들어갔던 돈은 만약 계약을 이행하게 되면 그 돈을 포함한 가격으로 추가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돈인가요? 아니지. 그거를 포함한 돈이야. 포함한 돈이에요. 네네, 이해가 좀 바로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도자는 그럼 네.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 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 보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권비를 내가 받았잖아. 네. 근데 복권이 당첨됐어. 그럼 복권 당첨금을 줘야 되는 거야. 매도자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그 풋옵션 매수자는 떨어질 때 그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네. 그 수익을 물어줘야 돼, 매도자는. 풋옵션 매도자는. 그 대신 만약에 그러니까 계약 이행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았던 그 복권비를 먹는 거지. 네. 그런 구조야.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저는 뭐 선물도 위험하고 옵션도 뭐 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제가 접해보질 않아서 모르겠거든요. 옵션이 더 위험한가요? 당연히 위험하지. 선물보다? 선물. 왜 그런 거죠? 왜냐면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격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등락폭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러면 매수자는 얘기했다시피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야. 근데 매도자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선물 매도, 저 옵션 매도는 잘못하면 큰일 나. 옛날에 그래서 저 우리 저 뭐야 9.11 테러 때 전 종목 한가 맞았잖아. 네. 전 종목 한가 맞았을 때 그 선물 옵션 매도자들은 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 왜냐면 집을 이행을 못하니까. 네. 그러네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자, 선물과 옵션 개념 사실 저도 잘은 몰랐거든요.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선물과 옵션을 설명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런 개념이구나. 더불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선물 옵션에 대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네. 이게 가령 주식은 방향성이 단방향이잖아. 네. 오를 때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근데 선물은 생각해보면 매도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날 수가 있지. 근데 옵션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옵션 매도자의 경우에는 이게 안 움직여도 이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옵션은 더 그 뭐랄까 한 발 진보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고 고정돼 있어도, 그러니까 주식이 1번 주식이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은 오르거나 내려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옵션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라든지 기술을 무장한 외국인이나 그 이 뭐랄까 더 똑똑한 스마트머니는 옵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나중에 저희 이제 주사위 채널에서 이 선물과 옵션을 다루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물과 옵션 어땠나요? 좀 이해하기 쉬웠나요? 아니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단순한 건데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첫 인상은 좀 위험하다. 잘 모르면. 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선물 옵션을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뭐 저희가 선물의 만기일이 3개월에 한 번씩 도래되고 옵션의 만기일은 1개월에 한 번씩 도래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주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또 같이 오는 겹치는 달이 있겠죠. 이 만기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만기일 전에 현물 거래하는 주식가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훅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그걸 예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거래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네, 거래 자체를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현금화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아예 잠깐 보류했다가 만기가 지난 다음부터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뉴스 보다가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뉴스보다 오늘도 잘 친구한테 들었어요. 전화해서 야, 너 선물 옵션 알아?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네. 그 얘기 할수 있을 아니었어요? 거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물과 옵션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7교시 때 찾아뵙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